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하면 되겠다. 네. 요즘에 민주당은 그냥 수박이야, 수박. 아, 수박. 수박이 왜 이렇게 논란이야? 근데 진짜. 나는 일단 이 사람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 수박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결국 친 이재명 쪽이지. 그럼요. 친 이재명 쪽이야. 이재명이 소위 말하는 명락대전 있었잖아요. 그렇지. 대선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 자기가 쓴 말이에요. 아 그래? 그 페이스북에 우리 안에 그 수박 기득권들이라는 워딩을 이재명이 썼어요. 아 수박 기득권이라고? 그 말을 아. 썼었어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명락대전에서 소위 말하는 이낙연 지지자들한테 이재명이 직접 수박 기득권이라는 말을 이재명이 썼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 수박이라고 멸칭하고 본인을 지지하시는 사람들한테는 개딸이라고 해서 세계사적 의미라고 막 부추겨 세웠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자제하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이 논란은 사실 다 이재명이 만든 거고 본인이 했구나. 그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이재명 당시 이낙연 후보도 호남 비하 발언이라고 이거 멸칭이다. 호남 비하 발언 쓰지 마라 하고 했고 당시에 몇몇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왜 이런 멸칭을 쓰느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이재명 발입니다. 그러네. 네. 지금 이제 생각났어. 이게 텀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 요즘 맨날 수박 이재명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 까먹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804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804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썼던 말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소위 친 이재명이 아니라 반 이재명 쪽을 다 그냥 수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거고. 네.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때 이 사람이 자꾸 나오는 게 난 이 사람 나오는 게 무섭냐? 누구요? 백종선. 아, 백종선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요. 그러게요. 항상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 네. 형수 욕설 논란할 때 욕설 논란의 출발점도 백종선이야. 오. 예전에 이제 그 성남시장일 때부터 비서실장을 했었잖아. 뭐 2011년인가. 비서실장을 했잖아. 근데 그때 그 뭔가 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 실형 선고받고 그만뒀거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욕설 논란에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했던 게 그 이름 뭐냐 갑자기 그 성남 도시개발본부장 유유 뭐 하도 많아서 대장동 유동규 유동규가 저기 압수수색할 때 문 잠궈놓고 안 나오잖아. 그때 핸드폰 바깥에 던졌는데 그때 검찰이 던진 게 없었다는 둥 뭐 이상한 드립 쳤다 그러고 핸드폰 찾았잖아요. 그때 통화한 사람도 백종선. 이게 되게 중요한 데 많이 나와. 딱 그 거점마다 있네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법인카드 논란 생각나지. 법인카드 논란 당시에 그 제보자한테 회유하려고 전화를 했던 사람도 백종선. 혹시 다 기억하세요? 이거 다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기억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진짜. 지금 이제 소위 또 제2의 명락대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친명 대 반명의 대결을 해야 될지 이원흑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의 얘기할 때 댓글에다 욕설 쓴 것도 그 양반이고 이 사람이에요. 백종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진정한 최측근인 것 같아. 이재명은 자꾸 아니래 또 아니래. 유동규 때도 여기도 아니래.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심지어 이런 얘기 있었잖아. 뭐 14년 전에 뭐 14년 전에 3년 비서한 사람이 어떻게 측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왜 그러면 가는 발목마다 중요한 사건마다 그 사람이 체이냐고. 그렇지. 네.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유동규한테 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마지막 비서실장 옛날 잠깐 하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저기 과거에 이제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해서도 그때 그 형님네 가족 내에서 딱 지목한 사람이 백종선이야. 백종선. 이 백종선을 비서실장 안 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가 더 욕 먹었거든. 그리고 그때 백종선 씨 딸이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제가 여기서 그분 실명은 여기 다 아시죠? 그 오디션 옛날에 프로그램에 K-팝 스타에서 2등 해가지고 지금도 네네. 아주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그때 경기도 예산으로 플랜카드가 엄청 붙었단 말이야. 그걸 문제 제기했었거든 이재명 형이. 그러니까 백종선이 전화해서
쌍욕을 한 거야. 거기서 시작이야. 이 쌍욕의 그 얘기의 시작은. 그러면은 측근으로 안 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성남시 때부터 백종선은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 그리고 지금은 연관이 없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이재명 의원의 뭔가 문제가 터지는 고비고비마다 한 번도 안 빼고 등장해. 그것도 전화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하려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를 해. 그 제보자 전화해서 왜 그러냐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협박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뭔가 본인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이번에 이원욱 의원이나 사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현역 의원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들이대대요 그냥. 이원욱 한 대 맞자. 반말로. 반말로. 한 대 맞아야 한 대 되겠다. 맞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대 맞자. 어. 그러니까 백씨라고 저 해명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에도 저 보니까 고개 빳빳이 드는 정치하지 마세요. 나중에 똥됩니다인지 좆됩니다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러면 꼭 이재명 의원은 우리 난 모르는 일이다. 너 옛날에 막 그러고 잘 모른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재명 측이라는 발로 나는 모른다. 이걸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본인은 빠지고 어떻게든 계속 조장하는 것 같아. 늘 그래요. 이재명은 한 발 물러서 결국 사건을 편나르게 관망하고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잘라내고 그 다음에서 난 모른다 하고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뒷짐지고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팬덤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컷 다 써먹고 나서 자기 지지하고 뭐하고 할 때는 다 개딸, 우리 개딸들, 양아들들 뭐 하면서 그렇게 뭐 세계사적 의미니 어쩌니 해놓고서는 네. 이제 자기 당 대표 되고 팬덤십 문제 나고 하니까 여러분 좀 참아주시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지금 이 상황이 난 영화 아수라가 많이 생각나거든.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 막 섬찟해 그냥. 그러니까. 뭐 보고 있으면. 막 무슨 이름도 다 막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백종선 씨는 앞으로도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완전히 온몸으로 이재명을 사수하거나 막 수호하거나 혹시 누가 이재명을 공격하면 가서 같이 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요즘에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옛날에 이재명 시장 비판한 연설했다는 이유로 성남시 의원한테 욕설 협박한 혐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벌금 10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돈 받은 것 때문에 또 구속이 됐었던 건데 이런 사람이 이재명은 자꾸 아니라는데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수호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그리고 계속 이재명에 문제 생기면 전화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아직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지. 네. 확실히 난 이재명 의원 얘기하면 이렇게 자꾸 내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무서워.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만 대충 연결을 하더라도 영화가 몇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상력에 공백이 별로 없어요. 왁구가 맞는다고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한참 고민하고 그 안을 상상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상상력 채우기 이전에 훨씬 단초가 되는 사건이 하나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니까 그렇지. 사실은 상상력보다는 이미 있는 사실만 잘 엮어도 스토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지. 진짜 뭐 사실 그 뭐 우리가 그냥 뇌피셜로 혹은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하고 관련된 수사받던 분들도 많이 죽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그때 비판했던 한 분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자연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지. 그래서 태연랑 나랑 옛날에 이재명 당선되면 우리 파타야로 끌려간다. 파타야 향이다. 이제 딱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불현듯 들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제 민주당의 이 분란을 키우는 쪽은 확실히 이재명 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금 난감하잖아. 자꾸 수박 얘기하면. 그렇지. 그 수박 용어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그 수박 말고 호박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원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이재명 발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거에 그걸 하느라고 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빨갱이 콤플렉스가 있던 시절에 레드 콤플렉스가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겉은
초록색이어도 안에 쟤는 사상이 빨갱이다 아, 했을 때 그걸 이제 때려잡는 과거에 어. 이제 독재주의 정권에서 그렇지.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생각은 빨갱이야. 너는 수박이야.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일베 많이 썼던 용어라는데 그걸 이재명 갖다 쓴 거잖아.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아. 그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봉주 전 의원 그분이 수박의 출처가 나다 하고 방송에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게 자랑할 꼴입니까? 저 멸칭은 내가 먼저 쓴 거야. 그렇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막 역시 사이다네 뭐네 하는 그 민주당의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수박이 원래 호남 비하 발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낙연도 당시에 이낙연 발끈한 거 아니에요. 수박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수박을 가지고 요즘 맨날 싸워. 그니까. 너 수박이다 뭐 아니다. 근데 그거를 또 현근택 대변인도 그렇고 양문석 또 저기 통영고성 당협위원장도 이 지금 수박 자제령을 내린 건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울지 몰라도 그 대외적으로 볼 때 좀 너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걸 바로 들이받더라고. 저 기사 하나만 보여주세요. 요즘 수박 달고 맛있죠. 나도 수박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수박이 싫어지네. 지금 바깥에 계세요? 네, 이거야 이거. 수박 금지령에 당원들 비난글 300개.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쳐. 뭐 당원들이야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또 얘기 나오면 또 비판하는 사람들 많고 또 누가 얘기하면 비판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저걸 현근택 대변인하고 양문석 당협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딱 옛날에 어떤 느낌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야, 수박이라고 말 못하면 호박이라고 하냐. 저건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난을 견디는 게 의원의 몫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자신과 생각을 다른 의원들한테 저런 멸칭을 써야 되는 권한까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벤트도 만들고 뭐 법안 발의도 하다 보면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그건 거기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비난을 감수하는 것과 저 의원을 욕하자라고 해서 나한테 욕할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좌표 찍고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뭐 정당 비판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말 그대로 과거에 우리가 레드 콤플렉스가 있던 시절에 그 소수를 탄압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멸칭했던 표현들을 버젓이 쓰고 있는데 의원들은 욕 견뎌야지. 멸칭도 괜찮아. 수박이라고 하면 안 되면 뭐 호박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박 논란이 그 자제를 한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의 입장은 사실 뭐 유권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박이라고 쓰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본인이 뭐 체벌을 할 거야 아니면 뭐 그렇지. 감옥을 보낼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상호 위원장의 말 안에는 이 수박 논란을 가지고 자기 정치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마라. 그렇지.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바로 저렇게 이제 들이받아서 더 장사를 하는 거지. 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박의 뜻이 수박이 어떤 용도로 쓰였던 말인지를 분명히 알 텐데.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과거에 어떻게 쓰였는지 다 알 텐데 그거를 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써먹고 그랬다가 호남 비하 발언이라고 뒤집어지고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이제 개딸 양아들 뭐 이쪽에서 쓰기 시작해서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당에 책임 있는 사람까지 같이 쓰고 이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이 연락에 싸워주는 건 참 국민의힘에 고마운 일이긴 한데 좀 걱정은 된다. 완전 팬덤에 장악된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지. 팬덤에 완전히 다 휩쓸려 가면서 그 팬덤의 마음을 잘 쫓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잖아요. 저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저희가 2017년부터 비판을 했던 것이 팬덤 정치의 끝은 결국에는 잡아먹힌다 이거 그렇지. 아니에요. 예. 그렇지. 근데 지금 이 5년이 꽉 차고 6년 차로 접어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 6년 차가 접어든 지금 팬덤이 그 전까지는 좋았겠죠. 나를 지켜주고 그렇지. 나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나 당선시켜주고 해 좋았는데 이제는 그 먹잇감이 본인들이 되면 이제는 뭐 그러니까 사실 소위 친문 의원들도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요. 본인들도 그랬으니까. 뭐 김남국 의원 말에 따르면 본인들도 천수를 누린 거 아니에요. 네. 남국이 요즘에 세게 나가대. 엄청 세게 나가대요. 남국이 요즘에 거의
이제 지금 소위 이재명 친위대 모드로 해가지고 완전히 세게 나가더라고. 완전 강성. 예.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이게 남궁이가 완전히 요즘에 깃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이게 당권 싸움 아니야. 다 철저하게 당권 싸움입니다. 결국 네. 공천권 싸움인 거고. 맞아요. 야, 근데 8월 전당대 앞두고 지금 이렇게까지 갈라져서 이재명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재명 나오죠. 그 이재명이 나오는데 그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가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룰이 어쩌다, 뭐 전당대 룰이 그렇지. 어떻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룰 갖고 연락 싸우고 있잖아 지금. 그 룰을 가지고 왜 싸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재명 어차피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저 룰이 뭐가 문제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 근데 이재명은 어떻게 룰이 되는지 간에 당대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의원이라는 분들이 한 전체 그 투표 비중의 45%고요. 컷오프도 시킬 수 있잖아 대의원이. 그거는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컷오프, 그러니까 예비로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자 이제 본경선에 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 대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16,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숫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반 당원에 비해 막 90배의 투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의원이 45%,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그다음 그치. 투표 비중의 40%예요. 40. 근데 권리당원이 한 80명 된대요. 근데 80만 명이 그 40%의 투표 비중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게 권리당원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렇지. 아니다, 대의원을 뭐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이 둘이 합쳐서 85%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85%가 변함이 없는데 왜 이거 가지고 싸우느냐? 권리당원 중에는 친 이재명이 많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그것도 3월 언저리에 개딸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지금 자격도 완화해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당원들도 다 투표권 두자는 거 아니야. 근데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의원들 중에서는 친문들이 많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0명씩 30명씩. 지금 180석 차지하고 있는 분 중에 친문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지. 문재인 당연하지. 대통령이 공천하신 분들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투표 비중이라는 게 결국 친문과 친명 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 친문이 싸우든 친명이 싸우든 어차피 이재명이 되는 건 확실한데 왜 갖고 싸우냐? 이재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위원이 문제예요. 최고위원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 옆에 최고위원들을 누구를 박아놓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요, 당대표가 당연히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내용이 첨예하거나 아니면은 그 의결을 해서 다수결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재명이랑 친한 사람들이 많이 배포가 되면 이재명 정말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빠르게 그럼 가는 거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있지만 조수진 최고랑 갖다 붙잖아요. 들이받잖아요. 이러면 제어가 걸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 이준석 친한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이재명 친 이재명계가 이 룰 갖고 싸우는 거는 최대한 최고위원들 가운데서 이재명이랑 친한 사람들 많이 배포해서 그 다음 2024년 공천에 친 이재명거를 대거 공천하고 자신들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미랄인 거예요. 다음 대선에 본인이 나가겠다라는 그건 거예요. 네. 이거 되게 큰 의미가 있네. 나도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이 나오면 될 것 같긴 한데 뭘 저렇게까지 싸우나 그랬더니 그런 큰 뜻이 또 있구만. 최고위원.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은 하긴 뭐 개항에 나왔으니까 아무리 본인을 누군가가 욕해도 달릴 것 같은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더라고. 여론조사는. 그러니까요. 사실 저기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찾아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가겠다는데 결국 안 해. 결국 뭐 국민의 뜻에 반하는데 가잖아. 왜 가지? 내가 살아야 돼서? 그거죠 뭐. 나 혼자 산다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나는 저 임재홍님 말씀이 좀 와닿는데, 저는 보수지만 민주당도 잘 되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 답답해 속 터져요. 헬게이트가 열렸는데 다들 생각은 안 하고 각자도 생각에 바쁘네요. 이게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같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가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면 미래통합당 골로 가고 막 옛날에 박근혜 탄핵되고 막 대통령 탄핵되고 이러면서 보수 날개 꺾이면서 이렇게 민주당이 막 달리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나도 좀 저런 것들은 민주당도 좀 어느 정도까지 선으로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면 좀 걱정되더라고. 국민의힘도 지금 남 얘기할 때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좀 문자 좀 봅시다.
그다음 거기 거기서부터 될 것 같아요. 3X 라지님 정치보복을 떠나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저 들고요. 긴다이브 팀님, 킨다이브 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책임당원 가입하고 이 대표랑 친한 헬스 부장님 영상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헬스 부장님 같은 젊은 정치인 많아졌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셨고요. 네, 임재훈님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네. 철험회. 철험회. 할 말 많죠 이게. 철험회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 의미 없어요. 해체한다고 하지. 아니 뭐 저야. 철험에 뭐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뭐 계속 지지율 올라갈 것 같고 민주당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철험회라는 이름을 아셨지만 보세요. 철험회를 해체한다고 해서 그 면면들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대개 이런 집단이나 계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파나 집단을 먼저 알게 되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계파색이라든지 아닌 그 집단의 색깔에 개인들이 매몰돼 버리고 개성들이 사라지고 집단의 강성만 남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해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철험회는요 더 웃긴 게 철험회를 알기 훨씬 이전부터 김남국, 최경우, 김용민, 이수진은 다 알았어요. 명활약하는 분들.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철험회네? 이건 거거든요. 알고 보니 철험회였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철험회를 해체한다고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황운하가 없어집니까? 의원직 계속 있으니까. 그분들은 철험회가 있든 없든 계속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 먹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철험회 간판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뭐 사람들이 있는데 뭘? 상관이 없는 거구나. 상관이 없죠. 근데 상관이 없는데도 해체 안 한대잖아. 아니 뭐 계속 뭐 응원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그 정청래 의원 요즘에 좀 조용하시더니 이제 한마디 하시더라고. 철험회를 해체라니. 철험회는 더 키워가지고 적극 장려해야 된다. 뭐 박수 한번 쳐드려. 우리 지금 그거야말로 바로 뭐. 그러니까 망하려면 빨리 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그것도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빨리 망하는 방법이 별로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빨리 망하는 방법은 굳이 말하면 이재명의 이 소위 사법 리스크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제 뭐 소위 그 팀의 대장이 이제 손을 못 쓸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게 끝이 나겠냐? 안 나죠. 내 생각에 옛날에 친이 친박보다 더 센 것 같아 지금 요즘 보면. 이거 민주당의 개파는 늘 있어 왔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이제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호남이 민주당의 주류였다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력들이 다시 주류가 됐다가 그렇지. 계속 이렇게 크게 말하는 뭐 정풍 운동이든 뭐든 하면서 세력 교체들이 한 번씩 일어났는데 그렇지. 이번이 약간 그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쨌건 대선 패배하고 또 이재명 의원을 주축으로 한 그 멤버하고 친문 멤버들하고. 내가 보니까 지금 잘하면 분당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서로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화합이 되기는 당분간은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저도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수박 갖고 싸우는 거 보면 수박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텐데 그러는 거 보면 아직까지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도 젖잘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응원합니다. 네. 되게 재수없다 너. 우리 일어쓰시는 저기 참새라고 하더라고 저 아이디가. 그래요? 참새. 백변 형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요즘 이 대표 행보에 진보셨던 엄마 아버지도 국민의힘 응원하세요. 윤통 출근 인터뷰도 너무 좋게 보시고 정말 이 대표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요즘 주변 자칭 선배 의원들이 많이 견제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젊은 시절 공천 다 받아놓고라고 하셨네요. 이분이 되게 나이 어려요. 나이 어린데 굉장히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뭐 이준석 대표 팬이기도 하시고 이준석 대표가 나오고 이제 국힘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요즘에 걱정이 많으신가 보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민주당 상황 마무리하고